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도깨비 밸류입니다. 26년 1월 12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힘이 없었죠. 그렇죠. 수목 힘이 없었는데 금요일날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2.73% 상승하면서 엔비디아는 힘이 없었지만 마이크론은 힘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나쁠 이유가 없겠죠. 오늘 스타트가. 자, 코스피 3일 연속 100포인트 변동성 기관이 막아줬다. 자, 금요일 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야 돼. 매수를 멈췄어요. 그렇죠? 자, 도깨비밸류가 자, 이번 주까지 코스피 지수가 4,400까지 떨어지나 조건이 뭐가 붙어야 된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멈췄습니다. 자, 금요일 날 계속 매수를 하다가 매수량을 줄이면서 5,000원 이상 매수를 하다가 1,000억대까지 떨어지면서 또 지수가 4,500이 무너지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거길 막더라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 하락을, 추가 하락을 막아주니 거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매도 쪽으로 가니까 지수가 쫙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또 삼성전자가 조금만 올라가도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끝났지만은 하락을 멈추고 올라서는 과정에서 지수가 쭉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버스 금요일 날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 나왔는데 자, 곧버스가 뭡니까? 하락에 배팅을 한 거잖아. 그런데 금요일 날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했어요. 자, 기관도 매수를 했고. 자, 그런데 도깨비밸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회원님들은 곧버스 매도했습니다. 왜? 수익으로 매도했어요. 아, 월요일 날 뭔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곧버스라는 건 지수가 더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금요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수익을 거뒀다는 얘기죠. 자, 금요일 날 또 살살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퇴직연금. 자, 연기금은 이 주식시장에 연기금 쪽에서 이거 정치적인 얘기라 또 예민한 문제인데 어찌됐든 퇴직연금도 기금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요일 날 호재인가 악재인가. 자, 퇴직연금 왜 내 돈을 만져 하는 분들은 악재일 수도 있는데 이 주식시장으로서는 야, 연기금 말고 또 위험사항일 때 뭔가 들어와서 막아줄 수 있는 퇴직연금 기금화 하면은 좋겠구나. 이것은 또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호재이거든. 그렇죠? 이런 얘기가 금요일날 나왔단 말이야. 이런 것도 있고 트럼프 연기가 됐죠. 트럼프 관세 9일날 미국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온다 했었는데 1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미국 대법원 이르면 14일 관세 판결 요 내용이 원래 9일날 금요일날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일로 연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고 자, 이겁니다. 퇴직연금 기금화 치니까 AI가 딱 이렇게 뜨네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퇴직연금 기금화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최근에 컸죠. 야, 4,500 밑으로 간다. 야,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야, 퇴직연금 그거로 막아주는 거야. 그렇죠? 여기 나온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 게 추진되고 있다. 이게 금요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요.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5.53% 올랐습니다. 그렇죠? 5.53%. 자,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쭉 갑자기 또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져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야 좋을 것도 같은데 다시 올라섰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잘 간다. 자, 마이크론이 잘 가야 또 삼성전자가 잘 가는 거고. 그렇죠? 자,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은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어요. 미국 지수가 수요일, 목요일 날 하락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섰고 유럽 증시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빅스 지수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내려갔고. 자, 이로써 우리 증시는 주말 동안 악재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 길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증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30분 봉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4,600이 고점. 그렇죠? 자, 여기 4,600이 고점. 4,620까지 갔었어요. 요때가 4,600. 이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건데 4,600 갔다가 4,500 무너졌고 100포인트 변동성. 또 4,600 넘어섰다가 또 4,500까지 떨어져. 이게 금요일 거야. 금요일날 4,500까지 장 초반에 쭉 빠졌었단 말이야. 개파락 나오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또 쭉 올라와서 마감이 됐어요. 오늘 또 갭상승이 나와서 시작이 되겠죠. 오늘 그러면은 또 4,600 위에서 시작할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밑으로 쭉 내려올까요? 그런 분위기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왜? 기관이 계속 4일 연속 매도를 하다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연속으로 들어올지는 미지수야. 미지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덤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자, 기관이 이날 막아주지 않았으면 4,400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거든. 자, 조건이 뭐라 그랬죠? 일단 미국 증시가 목요일까지는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도깨비가 늘 말하는 거 있죠. 시작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매수를 하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멈췄단 말이야.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좀 전에 보여드린 거 있죠. 퇴직연금, 기금화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쭉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참고로 저희는 곧버스 수요일날 매수한 거 목요일날 하루 더 지켜보면 수익이 더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금요일까지 들고 왔어요. 금요일날 들고 왔다 금요일날 다 팔았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오늘 또 4,600 위에 올라서면 곧버스를 들어가야 되느냐? 저희는 오늘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곧버스 계속 요 며칠 트레이딩을 했는데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겁니다. 오늘 수익을 보고. 그런데 목요일날 안 팔고 금요일까지 들고 왔어요. 근데 금요일날 오전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뭔가 불안해 느낌 이상해서 비중 30%를 일단 좋은 수익에 팔았어요. 그래 나머지 남긴 것은 익절가 잡고 올매도 하시든지 익절가 잡아놓고 하라. 그렇게 저는 채널방에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버스 들고 가는 것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곧버스 계속 들고 떨어질 거야. 계속 들고 가면 위험합니다. 왜? 종목들은 안 올라도 삼성전자 하나만 올라도 쭉 올라가는 지금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것도 퇴직연금 기금화 된다면 그게 또 확정이 된다면은 또 증시 내려갈 때 막아주는 또 올리려는 기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꼭 트레이딩만 하셔야지 계속 들고 가는 건 운에 맡기는 투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도 곧버스는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큰 금액 들어가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가 요 며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조금만 주라도 올라간다. 그게 다들 아는 내용일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또 바뀌었습니까? 얘네들이 계속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방산주가. 트럼프가 도와줬죠. 트럼프가. 자,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후에 좋지 않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실적 발표하고 음봉 나오고 그 전에 음봉 나오고 이날 실적 발표한 날 장대 음봉은 아니지만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고 그 다음날 개파락이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날 3%인가 빠졌죠? 자, 2.59% 빠졌습니다. 그러나 올라와서 끝났어. 보합권에서. 삼성전자가 상승은 안 했지만 잘 보세요. 상승은 안 했지만 자, 5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금요일 개파락 나온 거죠. 개파락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만큼 올라올 때 코스피 지수가 하락해서 상승으로 쭉 올라갔단 말이야.
삼성전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지수가 쫙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곧버스 투자하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잘 지켜보면서 분봉으로 지켜보면서 해야 돼요. 곧버스라는 것은 선물 지수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얘네가 뒷받침을 해주니까 얘네가 갑자기 조금씩 올라가다 갑자기 쫙 왜 올라갔습니까? 트럼프 때문에. 자, 트럼프 미국 발언 때문에 방산주들이 쭉 올라가면서 야, 글로벌적으로 방산주들이 갑자기 다 올라갔어.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 다 올라갔어요. 요 며칠 동안. 트럼프가 방산 쪽에 투자를 막 하니까 갑자기. 그렇죠? 그린란드 이야기 나오면서 덴마크령인데 뭐 미국이 뭐 가져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시가총액 대한민국에서 코스피 30, 50 안에 있단 말이야. 얘네가 받쳐주고 삼성전자가 조금만 올라도 지수가 쭉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수 투자를 롱텀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곧버스 금요일날 수급 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외국인이 이날 대량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날은 금요일날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곧버스는 이 수급을 보고 박자를 맞추면 안 맞을 확률이 크다 그랬어요.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도 역시나 얘네가 대량 매수를 했지만은 오늘 갭상승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물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애들은 야 이거 며칠 기다려서 또 내려가면 우리가 뭐 손실은 안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그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이 수급은 맞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이날은 좀 들어왔지만 요 며칠 팔고 있었고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쭉 올라가고 판다고 해서 쭉 내려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수급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삼성전자는 누가 사더라도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도 올라가고 기관이 사도 올라가고 지금 삼성전자의 덤비는 3대 수급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계속 길게 이야기해드렸죠. 삼성전자가 조금만 올라도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면 곧버스 투자해서 롱텀으로 들고 가는 분들 잘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자, 퇴직연금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기금화한다고. 그거 계속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도깨비밸류가 참고만 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최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팔고 나서 떨어졌었죠. 그렇죠? 그런데 금요일날 갑자기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금요일날 올라갔어요. 하이닉스는 하락 마감했지만은 자,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고 지난주에 판 거 이번 주에 또 산다? 그런 행동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고점에서 일단 팔았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또 사는 거는 좀 바보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도깨비밸류는 혹시라도 4,400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해드렸었죠. 근데 안 떨어지고 금요일날 쭉 올라갔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그런 내용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도깨비밸류는 그 만든 현금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얼마 전에 우리는 어떤 폴라리스 세원 그런 거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아주 좋은 수익을 보고 나왔어.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하이닉스 매도한 거 후회를 안 해. 왜? 그 돈이 그쪽으로 가서 일단 먹고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오늘은 일단 관망할 겁니다, 저는.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한테 뭐 매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4,600 위에서 시작이 될 텐데, 분위기를 보면서 관망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인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들이 안 좋죠. 로봇주는 뭐 지난번에 제가 세스 하기 전부터 세스에서 좋은 이야기 나오면 오히려 매도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증권 뉴스에서는 세스 기대감 하면서 로봇주들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깨비밸류 반대로 이야기했죠. 근데 결과론이 도깨비밸류가 말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여기서는 받쳐줄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로봇주에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겠지만은 매수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왜? 잠깐 올라가다 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